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구어사전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강의에 앞서서 잠깐 이미 이제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지만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근문 신고의 낙빈기 선생의 학문을 같이 교류하면서 이어나갔던 분이 우리나라의 소남자 김재섭이라는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분은 올 3월 달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이 우리 사투리가 상스크리트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셨던 강상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강상원 선생님은 작년에 12월 달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두 분이 사실은 나이로 보면 소남자 선생님이 강상원 선생님입니다. 10살이 많으신 분입니다. 강상원 선생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81세에 들어가셨고, 소남자 선생님이 92세, 1세, 요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소임을 다 하시고 가신 거죠. 자, 그런데 두 분이요, 평상시 제가 개인적으로 뵐 때마다 꼭 그 투덜투덜 하시는 게, 먼저 강상원 선생님은 소남자 선생님을 뵙고 와서 저거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게 무슨 학자라고 맨날 이러셨고요. 소남자 선생님은 조금 점잖게 또 얘기하셨지만, 저 강 박사 10개를 갖다 주면 뭐예요? 자기 뿌리도 모르는 강씨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또 학자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학문을 할 때는 이런 얘기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또 어떤 분들이요, 예를 들면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엉터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또 그분이 인격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역사는요, 진실은 늘 새로운 어떤 문물이 됐든 유물이 됐든요, 아니면 어떤 기록이 됐든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바뀔 수 없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 씨가 신농 씨의 후손일까요? 그 얘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근문으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역사를 어떻게 알아가는가?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역사의 기록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삼성기라든지 태백일사, 혹은 또 단군세기, 북부여기, 이러한 역사들이 있죠. 이런 역사책들은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정석을 인정을 받아서 연구하는 책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들여다봐야 될 일들이 있지만, 부도지나 규원사는 우리 역사책이 있고요. 또 중국에는 사마천의 사기를 포함한 25사, 통지를 포함한 25사가 있지요. 그리고 후대 송나라 때 증선지라는 사람이 이러한 모든 역사를 줄여서 요약해서 한 18사략이라는 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늘은 소남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소남자 선생님은요, 중국의 역사는 없었다. 중원의 역사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중원의 사망 오제도 다 조작된 것이다. 특히 사마천이 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황제라는 인물도 다 만들어지고 꾸며진 얘기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진실이냐? 그래서 그분은 중국의 낙빈기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근문신고에서 정말 이러한 증거와 유물이 있는 학문은 해볼만 하겠다 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그분은 경주김씨거든요. 소남자 선생님은. 그래서 김재섭 선생님은 자신의 뿌리를 찾으면서
근문을 연구하여 또 세상에 내놓고 또 저희들은 그러한 또 학문들을 눈여겨 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소남자 선생님이 보시는 것은 최초의 하느님은 신농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신농시에 상징하는 표시가 근문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하였고, 그리고 그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서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요와 같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 부가 합쳐져서 소위 얘기하면 오늘날의 기독교 여호와 하느님이 이 역사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여기에 관점이 조금 비슷한 것이요.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캐톨릭이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리아를 더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적인 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한번 넘겨보기로 합시다. 자, 신농씨가 소전 가문에 과거에는 왕족과 왕족 혹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서로 조카와 그 다음에 삼촌, 숙부, 그리고 고모와 진녀 이렇게 2대2로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쩌면 아주 이상적인 또 결혼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신농씨가 바로 웅족의 소전씨의 여성에게 장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신의 부인이 바로 또 소전씨 가문의 또 여식이죠.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북의 사회로 따져보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모계 사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농도 두 여성과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신농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가면 바로 대화방정의 주인공 희가 최초로 그 어마어마한 솥에 네발 달린 솥에 인면이 부조가 되어 있는 그 대화방정의 주인공이 바로 요 신농의 아들 희야고요. 그리고 이 희야의 아들이 바로 부계로 봤을 때 전후 고향이고 신농의 그다음에 그러면 결국에 신농의 손자가 되겠죠. 그리고 신농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이 고신씨인데 요것이 바로 부계로 보는 견해고요. 자, 모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계로 보면요. 자, 황제가 내조하고 신농의 딸이 됐든 아니면 그 조카가 됐든 내조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에 소금천을 낳는데 이 소금천은 제가 강씨와 금씨와 풍씨를 잠깐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니조 다음에 여성의 제왕으로서는 상하, 그리고 칭, 그리고 견의, 그 다음에 유부, 여영 요렇게 연결되는 가문을 사실은 들여다봐야지 요 시대 때에 정확히 보는 겁니다. 제가 북극성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는 용의 자리와 마고 시대의 직녀 자리가 교차하는, 즉 여성 상위 시대에서, 그 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여성 시대에서, 여성 중심 시대에서 바로 남성 중심 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대가 바로
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제가 신농시대에 과연 신농시대의 연대별로 보면 우리 삼성기에서 얘기하는 태백일사에서 얘기하는 역사시대는 어디하고 맞물릴까요? 바로 배달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나중에 또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과제를 내놓고 가겠지만 태우복희라는 인물이 또 대두가 되는데 그 태우복희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니조, 상하, 칭, 견의, 유부, 여영으로 연결이 되는데 니조한테 장가를 들어온 사람이 바로 황제이고요. 상하한테 장가를 들어온 사람이 희화이고 칭에게 장가를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전욱이고 고신에게 견의에게 장가를 들어온 사람이 바로 견의에게 고신이 장가를 들어왔고 또 그 뒤에는 제지 요순이 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 손남자 선생님이 보신 거는 신농이 바로 하느님, 하나엘님, 자, 여지없죠. 세종대왕께서 음양오행 그리고 천문지리에 그리고 음운원리에 맞춰놨던 오와 우어가 정확히 또 적용되는 하느님, 하나님, 임금님, 임검님 이렇게 오와 우어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어져 가는 역사가 어쩌면 진실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재섭이라는 선생님이 신농을 고조선의 시조로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배달국과 맞물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고조선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고조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우리가 태백일사에서 얘기하는 단군세기에서 얘기하는 조선을 저는 구조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조선이 마지막으로 생겨나죠. 그래서 고, 구, 신조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의 고조선의 조선을 제가 그래서 중원조선, 반도조선, 한반도의 조선, 그리고 저 물건의 열도조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농씨가 고조선의 첫 번째 제왕이었다라고 들어보시고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성문 대화방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과 병력 어떤 칼 모양의 그 계보 이런 그 다음에 고추작은 술잔이죠. 그리고 또 합유 이러한 모든 유물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낙빈기 선생과 손남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사마천의 사기는 그러한 우리 실제 고조선의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조상을 하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각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신농을 저 전설의 시대로 뺐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또 어떻게 됐죠? 치우 신농 황제를 또 사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사당을 모시고 있죠.
역사는 변합니다. 역사는 변하는데요. 어떻게 변하느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변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 승리한 지배했던 그 사람들의 역사를 그대로 보면 절대로 잘못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르게 보는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신농씨는 그럼 과연 진주 강씨라고 하는 강씨가 맞을까요? 저는 허남자 선생님의 의견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신농은 양토템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자가 바로 신농을 의미하고 그의 딸이 됐든 프날로와 방식에서의 그 관계에서 여기로 장가를 들어온 바로 황제 가문의 웅씨를 받아들인 이 여성이 바로 강씨입니다. 그러면 요 웅씨의 황제를 받아들인 여성이 누구였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리조 직녀라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바로 강씨는 리조가 시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북의 사이로만 보지 마십시오. 북의 사이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 소위 얘기하면 직녀성에서 용의 자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떻다고요? 결국 이때까지는 여성이 중심이 돼선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씨가 어떻게 되노?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성은 바로 요것이 누의 여성을 하고요. 씨는 바로 여기는 남성을 얘기하죠. 자, 그럼 신하고 가면 신농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낳으신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소전씨 가문의 여성입니다. 신농의 어머니는 결국 소전씨 가문의 여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전씨 가문의 여성을 저는 오늘날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라고 보는 거고요. 요 신농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도 다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신농씨는 성이 실제로는 양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을 차치하고 강씨 얘기를 최초의 인류의 성씨가 강씨라고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해놨으니 과연 이 말이 맞느냐? 제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이 강씨의 시조는 제가 리조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리조는 바로 양머리, 양의 유이 바로 이분이 제가 오늘날 강씨의 시조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씨라고 하면 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강성이라고 한 것이 맞겠죠. 여성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강성 시조가 바로 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금천이란 황제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휘하와 전욱으로 이어지는 신농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천에 김지성이 연원하였다고 문무대학론 비에 있고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정확히 맞을 수 있는 얘기고 투기밀제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투기밀제의 우윗대는 누구였을까요?
진시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분석행위의 주인공이죠. 진시황의 성을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이름이 기록에는 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시황이 바로 이 소계열의 후손이었고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고, 바로 이 소계열의 진시황이 금씨, 오늘날 김씨로 바뀌었죠. 역사를 거쳐오면서 바로 금씨인데, 이 금씨가 바로 누구냐? 자, 여기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대륙신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 경주신라. 과거에는 다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금성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태양과 달이 만나서 생산해낸 그 별을 우리 천문학에서 과거의 선조들은 금성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금성은 제왕이고, 금성은 모든 나라의 바로 탄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요 김씨는, 요 강씨는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농과 소전의 여식과 리조와 황제와 다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에는 황제의 아들이, 부계로 보면 소이기 때문에 소금전, 황제와 진시황도 같은 계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면서 최초의 성씨였던 기록상에, 문헌상에 나와 있는 풍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풍씨는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자, 풍씨는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는 예를 들면 저 중국의 시성들이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저 진저브에 보면은 그 풍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직접 가봐서도 알고요. 근데 그 풍씨는 바로 임계풍씨라고 뭐 하기도 하고 또 달리 또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풍씨는 자, 이렇게 쓰여진 글씨로 쓰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풍씨는 어떤 풍씨는 바로 이제 태우 복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 손한자 선생님은 복희 선생님을 조선의 왕 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최초의 풍씨는 지수화풍의 풍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수화풍의, 그러면 결국엔 뭐 예를 들면 복희씨, 수인씨, 신농씨, 뭐 또 황제 이렇게 얘기할 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 음양 오행과 그 다음에 우주 천문과 다 관련된 거죠. 결국에 풍씨는, 저는 최초의 풍씨는 이렇게 바람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은요, 제가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나 노스트라카이를 소개할 때 바람이 바로 영어로도 볼륨, 분다 이런 뜻으로 바람과 상통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바로 최초의 성씨라고 하는 풍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 얘기가 정말 황당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바로 청동기에 금문에 나와 있는 그 고조선의 문자를 가지고, 배달국의 문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최초의 갑골보다 더 앞서 있는 문자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말입니다. 결국에는 한자,
그리고 기타 다른 문자들이 산스크리트어가 됐든지 혹은 다른 모든 문자들이 우리말에서 연원하였다는 것을 더군다나 근문을 분석하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말로서 근문을 정말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또 생각을 우리 낙빙기라고 하는 중국의 그 학자분이 마지막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신 겁니다. 자, 오늘 제가요 소남자 김재선 선생님하고 낙빙기 선생님하고 또 우리 강상원 선생님 얘기를 잠깐 했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다음 강의 전까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태오복희라고 중국의 시조 태오복희 여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연 그러면 소남자 선생님과 일치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역사서에 나와 있는 태백일사나 삼성기에 나와 있는 북부여기 그 다음에 단군색에 나와 있는 얘기가 맞을까요? 소남자 선생님은 일단 태우복희를 황제를 내세우기 위해서 중국의 사마천과 특히 공자라는 인물이 완전히 역사를 엉터리로 각색을 해놨다. 정말 하늘에 반하는 그런 역사를 썼다라는 그분의 의견과 어떤 의견이 맞는지 여러분들 사유해 보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